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잘 사는 편에 속하는 태국은 축구는 물론 소프트파워까지 한국에 비빌만 하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하다 이제는 중국의 군사력을 등에 업고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중국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던 태국은 중국에게 가족 같은 사이라며 친중 외교를 펼쳐왔는데요. 태국은 가장 민감한 분야 중 하나인 군사 부문에서도 중국과 미국 두 나라 사이를 넘나들며 아슬아슬한 대나무 외교를 펼쳐왔었죠. 들려오는 소식통에 의하면 태국과 중국 공군은 얼마 전 태국 남부 사타히팡 일대에서 합동 해군 훈련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과 태국 해군은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사격 훈련과 해상 수색 구조, 헬기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훈련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시되는 훈련이었기에 더욱 지대한 관심이 주목된 상황이기도 했죠. 대놓고 친중 외교를 펼치고 있는 태국은 2014년 5월 현 정부가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늘리면서 되려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데요. 미국도 형식상 동맹체제이기는 하지만 태국을 더는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친중 성향의 중립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편입니다.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친밀관계를 맺어 많은 경제 원조를 받았음에도 공산국가들과 돈독한 외교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적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제 아무리 미국이나 소련도 이와 같은 태국을 감히 건들진 못했는데요. 태국이 철저한 실리 외교를 추구한 덕택에 미국과 중국이 바라봤을 때 태국은 원래부터 그런 국가라는 인식이 강했던 겁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좋았을 때는 미국도 태국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태국은 이를 듣지 않고 러시아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서구와 미국의 마수가 태국에게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에 앞서 태국은 중국과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탱크와 잠수함, 상륙 강습함 등 중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한 이후엔 미국에게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를 추진하기도 했으며 2022년 8월엔 중국과 연합 공군 훈련을 하면서 다음 해인 2023년에는 미국과 대규모 연합훈련을 진행했죠. 태국의 이런 자유분방한 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러시아산 연료와 식품, 비료 수입 등을 논의하며 러시아와도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태국은 특히 중국과의 밀착 외교를 원했던 듯합니다. 중국에게 기대어가고 있는 태국의 군사력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태국의 상비군은 약 36만 명이고 예비군은 약 20만 명 수준입니다. 육군으로는 전차 약 500여 대, 장갑차 약 1000여 대, 견인포 약 700여 문, 자주포 약 20여 문, 수송 차량은 약 4,600여 대 보유하고 있으며 공군은 전투기 및 경공격기 약 110여 대를 보유 중에 있죠. 훈련기로는 한국에서 생산한 T-50H 12대를 운영하고 있고 수송기도 12대 보유한 상태입니다. 태국 해군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급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기로 유명한 데다 항공모함 한 척도 보유하고 있지만 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골칫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상륙함 2척과 호위함 7척, 초계함 약 30척, 잠수함 한 척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에게 들이대기에는 매우 비교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진 태국은 한국을 오히려 협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지켜보다 못한 미국 해군이 나섰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이지스함 한 척을 긴급 재배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2척이었는데 나머지 한 척은 다른 곳에서 이동시킨 것으로 전해졌으며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태국을 방어하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을 긴급 재배치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고조되자 미국은 원래 동태평양에 배치돼 있던 이지스 구축함을 동남아시아, 즉 태국을 겨냥해 서태평양으로 재배치한 겁니다. 본래 미국의 제7함대에는 전진 배치 항모 한 척이 상시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에 미 본토에서 출항한 항모 한두 척까지 증원받아 항모 두세 척이 동태평양 전역의 안보를 책임져 왔는데요. 제7함대가 세계 최강함대로 불리는 배경에는 이처럼 강력한 항모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함대 전진 배치 항모였던 이지스함 한 척이 동태평양을 떠나 서태평양으로 빠지게 된 것인데요. 항모 전력은 초강대국 미국의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죠. 미국이 적잖은 어려움과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동태평양에 항상 항모를 한 척 이상 배치해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동맹국들을 보호할 의무에 따라 적으로부터 방어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동맹국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태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겨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이어 갈란트 장관은 우리는 한국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고 한국의 방어를 도울 것이며 적들은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는지 최근 미국은 한미일 안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한미일 3국은 이번 안보회의에서 지난 6월 최초로 시행했던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6월 한국의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한 프리덤 엣지 훈련이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및 안정 수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후반기에 2차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극찬한 프리덤 엣지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를 합성해 만든 명칭입니다. 지난 6월 열린 훈련에서는 대참전 훈련, 해상미사일 방어훈련, 방공전 훈련, 공중훈련, 수색 및 구조훈련, 해양차단 훈련, 사이버 방어훈련 등 7가지 훈련을 진행했다고 알려지는데요. 당시 훈련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해상 초계기, 함재기, 초기 경보기, 헬기 등의 전력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해군에서도 이지스 구축함과 강간차남,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헬기, 전투기가 참가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이세함 구축함과 아타고함, 해상 초계기가 각각 참가했습니다. 당시 이 훈련 소식을 전해들은 중국과 북한, 태국 등은 한미일이 아시아판 북대서양 조약기구 체계를 구축했다며 지역 내 자주적인 국가들을 겨냥해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위행위를 거듭 감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의치 않고 단연간 3자 훈련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최신화하기로 발표했는데요. 한미일 3국의 대표들은 프리덤 엣지 훈련을 통해 관계 진전을 제도화하고 나아가 3국 안보 협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의 이지스함 재배치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를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손잡은 태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 태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어와 강력한 움직임에 태국은 현재 내부적으로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처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다. 한국을 무시하는 돈 없는 태국 총리의 발언이 한국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가 이처럼 망언을 내뱉으며 폭주를 한 데에는 작년에 일어난 한국 보이콧이 그 시작점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 태국 SNS에서는 반한 감정을 나타내는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유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한국의 엄격한 이민 검사로 태국인들이 KETA 절차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았음에도 입국을 거부당하자 이 해시태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어떤 태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피하자고 주장하거나 한국에 볼 것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조차도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가 볼거리의 부족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헤드라인에 잔뜩 실렸는데요. 이는 빠르게 역효과를 낳았으며 태국 여행사 부회장의 불행한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더 이상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태국을 외면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한국 외교부는 태국 불체자들을 끝없이 잡아들이며 일망타진했고 특히 강제 추방된 태국 불체자를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인들의 분노 역시 극에 달해 있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볼 것 없는 한국에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들도 한국을 무시하는 태국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 오지 말고 중국 가서 마약이나 해라 등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놀란 태국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애썼으나 쉽지 않았는데요. 사과가 먹히지 않자 도리어 뿔이 난 태국 총리는 막말을 하며 한국에게 도발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태국 총리가 일본처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는 가운데 태국 국민들은 한국 관광객이 줄어들어 죽을 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태국 총리는 자존심만을 내세우며 계속해서 한국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작년에만 해도 태국엔 120만 명이 훌쩍 넘는 한국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태국을 사랑했고 태국 여행을 매우 즐겨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 수치가 뚝 떨어지면서 태국 상인들이 전혀 웃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올 들어 3월부터 9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매체는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버리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발길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태국 총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너무 두고 보는 것 아니냐, 그동안 저자세를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사실을 왜곡해 한국을 폄하하고 조롱하는 주장을 유튜브나 X 등에 올리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너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한국이 식민지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이 무시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드물게 한 번도 식민지 경험을 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1855년 보링조약으로 영국에게 자유무역항을 승인하고 영국인들에게 치외법권을 인정했지만 프랑스와 영국 사이를 오가는 그네타기 외교에 성공함으로써 식민지의 경험을 피할 수 있었죠. 게다가 태국인들은 엄청난 친일 국가로 알려진 나라이기도 한데요. 태국인들이 일본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두 국가 사이의 공통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두 국가 모두 국왕이 있는 왕실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감정이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두 국가는 왕실 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오며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현재까지 왕실이 매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태국에서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죠. 태국 왕실과 우호적 관계를 맺는 일본 왕실에 호감이 되고 이게 자연히 일본 국가와 일본 국민에 대한 호감으로 발전한 것인데요. 특히 태국인들의 일본 사랑은 단순히 호감을 넘어선 그 무엇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일본은 태국 투자의 가장 큰 손으로 1970년부터 2007년까지 태국에 2,754건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총 58조 5,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2012년 당시엔 일본의 태국 투자 금액이 무려 13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 중 63%를 차지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태국을 일본의 경제 식민지라고 부르기도 했죠. 게다가 방콕을 살짝만 둘러봐도 태국이 얼마나 일본에 애정하는지 느낄 수 있는데요. 방콕의 곳곳은 일본의 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또 일본인이 하도 많아 도쿄도 방콕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방콕 일본인 밀집 주거지역 수쿰비트도 매우 유명한 곳 중 하나이죠. 이곳에는 일본 거리란 이름을 가진 거리가 있으며 일본 음식이나 일본 재료를 파는 마켓, 그리고 일본 학교,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태국어 학원도 몰려 있는데요. 게다가 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수치로도 아주 잘 보여집니다.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가 미국, 영국, 태국, 중국, 프랑스 등 6개국에서 각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태국인은 96.2%가 일본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결과만 봐도 일본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었죠. 이토록 일본을 사랑한 태국은 한국에겐 노코리아를 외쳐대고 태국 총리란 인물은 일본처럼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다며 선을 넘는 발언을 해대는 상황인데요. 결국 조용히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한국 외교부는 태국을 참교육시키기 위한 행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우선 한국 외교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 23,000명을 강제 추방시키는 결단을 내렸으며 앞으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를 대대적으로 소탕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그동안 불체자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 살던 태국 불체자 가족들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급기야 태국 총리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하루빨리 한국에게 사죄해 사태를 진정시키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사태는 최악으로 치닫아 있었는데요.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태국 외교부 부대면인 나타파누 노파쿤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응은 오로지 태국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기 위함이라면서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죠. 또한 다시는 이런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은 90일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했는데요. 태국인들은 그동안 한국의 심기를 긁고 무시한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 정부 역시 자국으로 들어오려는 불체자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죠. 일간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피파 라차키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 내 태국인 불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열어 13만 명에 달하는 자국 출신 불법 이주 노동자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도록 한국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 측은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을 잡고 한국 관광객들의 태국 여행 비중을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뒤늦게야 사태를 파악한 태국 정부는 현 사태가 최대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일랏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경계가 심한 편이니 한국의 조처를 양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태국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분노와 한국 외교부의 황당함이 큰 탓에 문제 해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제 파악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참교육시키는 게 답일 때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이 한국에게 보이는 태도가 그러한데요. 태국과 한국의 갈등이 심화된 발단은 태국 여행업협회인 따 부회장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한국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조롱하면서 한국 관광명소가 전부 넷플릭스 빨이라 수명이 짧다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비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전자여행 허가 제도에 따른 엄격한 심사로 태국인 입국 거절 사례가 잇따르면서 반한 감정도 싹튼 것으로 알려집니다. 태국인들은 나는 더 이상 K-POP 팬이 아니다, 한국에 가지 말고 불매운동을 벌이자며 극심한 반한 감정을 드러내왔습니다. 태국 여행사협회 부회장이란 사람이 한국을 비하해 큰 논란을 빚더니 지난해부턴 한국 여행 금지를 뜻하는 밴 코리아 캠페인을 감정적으로 벌이면서 한국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특히 한국이 더욱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건 중국과 일본을 추켜세우며 한국을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접한 한국 국민들과 법무부, 관광업계는 참고 있던 화를 폭발했는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선 태국의 일부 빗나간 네티즌의 치졸한 시비를 상대하기가 못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제대로 한국인들의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인데요. 정부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 41만 1270명 가운데 태국인이 14만 명으로 가장 많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 논란이 양국 관계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죠. 그도 그럴 것이 태국은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던 나라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태국군 6,326명은 6.25 전쟁에 참전했고 과거 20여 년간 태국은 수만 명의 탈북자를 수용해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현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위한 경제 동반자 협정도 협상 중인데요. 따라서 한국 정부는 최대한 태국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태국의 도발과 협박, 나아가 태국 국방부 장관의 말도 안 되는 망언에 한국은 결국 폭발할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한국 시민들은 물론 법무부까지 태국과는 절대 타협이 없다며 강한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은 경고만으로 끝내지 않고 불체자 14만 명을 강제 퇴거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진행했는데요. 두고 보라며 이를 갈던 태국 역시 한국인 관광객을 보이콧하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한국의 역공에 손해를 보는 쪽은 태국이었습니다. 결국 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을 부수겠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한국을 다시 한번 건드리는데요. 그는 한국의 수도를 3시간이면 충분히 진압 가능하다면서 중국과 군사협력을 하면 한국은 덤비지도 못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최근 태국은 중국과 공군 합동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두 국가의 합동훈련은 국제적으로 매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태국은 중국과 합동훈련을 하며 세계의 관심을 받는 게 마치 자신들의 군사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과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이어 북한과도 국방협약을 맺어 3국이 함께 한국을 친다면 하루 안에 수도 서울을 함락할 수 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태국은 중국, 북한과 친밀 외교를 펼치는 것에 매우 만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태국의 장관들이 입을 한번 잘못 놀렸다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의 교육을 칭찬했다가 전 세계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중이죠.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푼푼치첩 교육부 장관은 북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규율이 엄격한 북한 교육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해지는데요. 규율이 강제적인 북한 교육을 극찬할 뿐 아니라 북한의 애국심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도 엄청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태국 교육부가 교육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망언을 내뱉었고 이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네요. 태국 교육부 장관과 북한 대사의 만남은 그로부터 20일 가까이 지났지만 온라인에는 여전히 그를 욕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한 태국인은 SNS에 태국은 희망이 없다. 태국이 북한처럼 되기를 바라나 그 대사 한번 걸작이다 등 비판적인 댓글을 연이어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푼푼 장관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37년간 경찰로만 일한 인물로 한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툼짜이타이 당의 지도자 네인치첩의 동생입니다. 그는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 장관에 올랐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 무관하고 정치 경력도 없는 경찰 출신 장관이 정치권 안팎에서 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원하는 요즘 학생들과 달리 그가 옛 관료주의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태국 장관들이 망언을 내뱉으며 정신을 못 차리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중국과 손을 잡은 태국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국을 계속해서 도발할 경우 두 국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비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한마디로 경쟁은 하되 우발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경고성 멘트였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미국의 대선 기간을 틈타 군사적 충돌 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일 그렇더라도 태국 정부 또한 미 해군 함정과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일촉즉발의 사태까지 가는 것은 단연 피하려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초강대국 미국과 무력 대결을 벌이려면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태국은 지금 국내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11척의 항공모함으로 상징되는 막강한 해군으로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에게 들이대는 건 미국 입장에선 용납드릴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개량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군사력이 가장 강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흔히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국방비 1에서 12까지 놓고 봤을 때 2에서 10 등 국가의 모든 국방비 예산을 합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압도적인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역시도 국방 예산이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한국은 아직 전쟁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에 투입하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 남자는 누구나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무기의 질과 훈련 수준 등은 세계에서 탑티어 급이라고 봐도 좋은데요. 이는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제이비어 T. 브런슨 중장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는 한국은 가장 수준 높은 동맹국 중 하나이며 한국의 군사력은 압도적이어서 미국에게 매우 좋은 파트너라고 밝힌 것이죠. 현재 한국은 태국의 황당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과의 실전을 가정한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에는 미국, 일본, 호주뿐 아니라 나토의 해군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재선 때도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국, 미국, 일본 3국은 군사정보 공유와 정기적인 합동 군사훈련 등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각서에 서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방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핵무기와 고도의 군사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태국이 더 이상의 도발을 한다면 태국에겐 그 즉시 가루가 되어버릴 상황이 올 거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